2025년 3월 6일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모친 모시고 류마티스내과 다녀오느냐고 이제 좀 전에 향동 도착했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이것저것. 그래도 몇 달, 반년에 한 번씩 가는 거라서, 네, 다음 달에 또 가야 돼서, 어쨌든, 날씨는 좋아진 것 같아요. 상당히. 일교차가 심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번 주가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연인의 교제폭력을 못 견뎌서 불을 질러갖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40대 여성이 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12년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공동 대책위를 구성해서 교제폭력 정당방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피해자는 이제 불을 질러 갖고 죽게 만든 여성이죠. 5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교제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죽은 사람, 그놈으로부터 엄청나게 맞고 정서적 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3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거의 2년 동안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죠. 그럼 그거 말고도 실제로는 5년 동안 거의 굉장히 많은 폭력에 노출됐었다. 근데 문제는 그 5년 동안 어떤 법적, 제도적 보호를 못 받았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감안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는 불을 질러 죽인 행위 자체만을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가 처해진 현실,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불을 지른 죽은 놈이 상당히 심각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이 죽은 남자친구라는 놈은 30대고 이 피해자는 40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TV조선에서 그때 그 사건에서 이기영 그 새끼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이기영이는 참 애초에 여성을 타겟팅해서 기생충처럼 쪽 빨아먹으려고 이 교제관계를 일정 정도 실제로는 교제가 아니라 일종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게 정확히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일종의 경제적 심리적 예속 관계였다고 하는, 즉 가스라이팅 이었다고 하는 관계였다고 하는 서브오디네이트죠.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질러서 죽인 것만 입증해야지 그가 왜 그랬는가에 대한 거를 사실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자신들 필요한 것만큼만 동기를 찾지, 실제로 어떤 사건의 동기를 찾진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텐트와 모티브의 차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데 다양한 동기적 요소를 찾는 부분을 수사기관한테 맡겨서 되는가? 근데 결국은 당사자가 충분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방어권 보장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기관, 뭐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대로 그냥 한 부분을 판사라는 놈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죠. 실제로는 술을 마시던 중에 맞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5년 동안 두드려 맞고 막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 그놈이 술이 취해서 잠든 사이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질러 갔어요.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밖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도 똑같은 이 사건을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비슷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집이 타고 있는 걸 보고 있었다. 기 때문에 잔혹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어, 죄질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도 그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심 재판부의 판사 새끼들은 개새끼들이죠. 아주 나쁜 놈들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아니 5년 동안 지가 그 교제폭력의 심각한 표정을 당했는데 당한 가해자하고 그 가해자 그걸 방치했던 가해자의 가족이란 어떤 그들한테 그건 뭐 피해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공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판사란 것들이 하는 겁니다. 즉 불을 질러 살해한 것이 죄질이 나쁘다. 그건 누군 몰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 왜 피해자 그러니까 죽은 놈을 술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상황적 이해를 하죠. 왜? 깨어있을 때는 두드려 맞고 그것 때문에 피하려고 했는데 맞고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술이 안 취했을 때 죽이면은 죄질이 안 나쁜가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잔혹하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그 모질이 판사들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도 하지 않는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는 모질이 판사들 때문에 실제로는 한국의 사법제도가 실제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모질이 판사들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교제폭력을 당했던 그 가해자 여성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범죄적 어떤 그 고려에서 전혀 없이 5년 동안의 그런 표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판단했던 거예요. 이러려고 하면은 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고 검찰이 기소장이 필요합니까? 그냥 동네 양아치들 들이다 하지. 그리고 왜 이런 판사들의 판단이 필요합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따위로 이런 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너무 이 피해자한테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뭐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 일반론은 누군 말 못해요. 그건 뭐 지나가는 누구라 붙잡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왜 전문가들한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그랬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대안은 없었는가를 따져서 거기에 맞는 어떤 양형이라든가 아니면 유무죄 판단을 해야. 그러니까 적어도 유무죄 판단까지는 당연히 그 죽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방아치산 맞죠. 근데 왜 그랬는가를 따져본다면 징역 12년이 아니라 징역 5년의 집행유예를 하든 아니면 최소한 그 왔다 갔다를 했어야 맞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모질이 되죠, 모질이든. 판사도 그렇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의 폭력이라고 하는, 즉 교제폭력, 특히 이 폭력의 감성이 너무 낮고, 그리고 그 죽은 놈의 그 유족이란, 뭐, 흔히 말하는 가족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상황을 알고, 5년 동안 사귀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지금 가해자죠. 불지른 이 사람에 대해 어떤 도움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그들도 방조범으로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만 한국의 법이 그래서 가스라이팅 혹은 심리적 예속에 의한 어떤 지배에 의한 폭력의 내재화에 대한 동기적 판단을 그래서 범죄 분석이 필요하고 그 전문적인 형태를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형사재판을 주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질이 판사들이나 모질이 검사나 이런 모질이 수사관들 때문에 한국의 여성폭력, 그저 소수자, 또 혹은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결국은 극단적인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군산 이 교제폭력 정당방위 이 부분에 있어서 2심에서 아니면 3심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래서 판사놈들한테 전문적인 형사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고, 적어도 판사들은 법꾸라지나 법기술자들이 아니라 최소한 사회적 영역에서 이러고 해서, 그래서 이제 판사를 선출직으로 뽑아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대법원 판사들은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참심제가 필요하다. 아니면 배심제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심에 3심에서는 좀 더 다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KBS 1라디오를 나가면서 이제 했던 뭐 비슷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광주에서 벌어졌던 실탄에서 사망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편파 TV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그리고 총기 사용, 저위험 권총, 그리고 왜 그게 안 됐는가, 손해배상,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편파 TV에서는 얘기했고, 또 어제 KBS 1 세모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질이들, 기자들,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기자들, 그리고 그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치 그 전문가인 양 떠들어대는 무슨 경찰학과 교수라든가 무슨 이런 놈들이 그냥 아주 그냥 편협한 지식만을 가지고 그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모질이 기자와 모질이 전문가, 사이비 전문가들이 짝짝꿍해갖고 말 같지도 않은 대책을 이렇게 연합뉴스의 팩트체크, 한국경찰만 실탄 못 쏜다, 퀘스천 마크. 그래서 이 기자, 박형빈 기자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미국, 중국, 일본, 뭐 독일, 영국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보는 건 좋죠.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저위험 권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가? 사실 저위험 권총이라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은 위력이 센 권총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이 문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조언이라든가 자문해줬던 이용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용혁만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용혁이 인식이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혁 교수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총기 사용에 대한 현장 중심 판단.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사고적으로 판단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런 소리는 경찰 대학생들도 그렇고 경찰학과를 다니는, 아니면 큰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교수님? 말하자면 실제로 그 얘기는 지금 한국 경찰은 총을 쏜 뒤에 법적 책임과 민사상 소송 다 지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거든요? 그럼 경찰 노조 자문 변호사, 그리고 그 경찰 공제회의 어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대안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얘기를 해야지. 맨날 거기서 거기 얘기만 하면은, 응? 그러니까 현장 중심 판단해야 된다. 결과를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현장 주의 판단을 해서 됐을 때 그것을 했을 때 미국의 경찰 노조에서 전문 변호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비치명적인 문제 무기를 개발했는데 우리는 그럼 뭘 할 것이냐? 근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테이저건을 왜 안 쓰게 되는 거에 대한 얘기. 그 저위력 권총을 29,000정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제적으로 작년에 저위력 권총이 고장이 나고 엉망이 돼서 그 얘기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위력 권총이 도입됐을 때 실제로 가능하냐? 뭐 엉망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그 어떤 대안에 대한 얘기를 현실에 맞게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의 기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경찰 관련된 전문가라는 그 자칭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말 같지도 않고 전혀 현실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는 것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치열함도 없고 그냥 일반 누구나 다 아는 일반 경찰들이 또 현장에 제기하는 그걸 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이 비교 분석하면서 다음 대안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러면 저위력권총을 29,000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내년까지 했는데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테이저건을 대체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3.8을 대체하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발생한 문제는 고위력의 문제가 아닌데 그죠? 그럼 진압 훈련을 체계화해야 된다? 그럼 열심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한참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하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사회가 여타에서 인용되는 기사 그리고 그 인용에 자문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런 인식들이 너무 처참해서 수준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작년하고 똑같고 전년에 똑같은 거예요. 개선도 안 되고 뭔가 그 발전된 것도 그냥 거기서 이런 언론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냥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자, 캄보디아 이것도 좀 화가 나는 건데요. 캄보디아에서 3개국 연계해서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한 총책을 잡았는데 문제는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3개국 연계된 조직의 한국 유통 총책이 굉장히 위험한 놈이죠. 근데 문제는 이놈한테 12년이 선고가 됐어요. 12년이 길다고요? 중형이라고요? 이 새끼는 마약 조직의 총책이에요. 그럼 이 새끼는 최소한 25년 이상 30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12년 막 무기징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는 왜 얘가 이 정도밖에 그 형량을 안 받았냐면 이게 황당한 게 이게 되게 황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나이지리아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유수소에서 유통한 어떤 액수가 실제로는 5천만 원 이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이놈이 가지고 있는 그 필로폰의 순도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그 불량품이어서 대검찰청 감정 불량품이어서 액수로는 5천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범죄가 액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새끼가 가져온 필로폰에 이미 분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분량을 가지고 그 불량품을 유통시켰을 때, 그러니까 정품이라고 하면은 정품보다 더 위험하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불량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형량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품을 가져와서 액수가 수십억 이 되면은 형량이 굉장히 높고
2심, 3심 무기징대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순도가 낮아서 그 실제로 필로폰의 가액이 액수가 5천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형량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판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법이라고 그 법 변호사 놈들이나 아니면 법무부 놈들이나 사업부에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마약쟁이들을 예? 다루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마약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한심해져. 근데 문제 제기를 안 해. 그리고 이걸 기사로 쓴 애도 그렇고, 이 기사를 쓴 애가 누군지 알아요. 굉장히 내 아는 그 친구의, 아마도 제 이름 봤을 때 아는 친구의 그 딸애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기자들의 수준이 너무 낮고, 이게 무슨 문제의식도 못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루는 변호사놈들이나 검사놈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냐? 이 마약쟁이들은 아니 이거 상품 가치가 낮은 필로포니아라고 법정에서 항변을 한 거예요. 내가 팔려고 했는데 상품 가치 낮잖아. 그럼 형량 낮아야 돼. 아니 생각이 반대 아닌가요? 불량품의 필로폰을 유통시키려고 했으니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근데 필로폰이 불량품이니까 액수가 낮으니까 형량이 낮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 자체가 이 개판이야. 좀 예전부터 알았지만 이게 실제로 팔려가는. 아이고 이 한심한 새끼들아 진짜. 이 인간들이. 아유 참. 법원은 이거예요. 그래, 필로폰 취급해서 유통시킨 거 인정. 근데 필로폰의 순도 함량이 매우 낮아서 가액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형량도 낮다. 물론 얘네들의 그 설마 이 검사나 판사놈들이 그러려고 했겠습니까만은 그 논리가 다 적용이 된 거예요. 사실 이놈은 이 범인놈은 이거죠. 난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야.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 마약을. 근데 이놈의 의도가 뭡니까? 이건 필로폰으로 유통시키려고 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 해갖고 주권 떠면 말다. 그러니까 이놈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도에 따라서 그 액수 가액이 설정돼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 국과수의 감정에 의해서 순도를 해서 액수가 정해진 걸로 형량되면 안 되죠. 그죠? 이놈의 범죄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범죄 분석과 의도,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검사들은 그게 아니라 이쪽을 가고. 얼추 이놈이 주장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지만 대충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 법에 이 재판과 이 수사와 기소와 재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도 문제의식도 없고 그 검사나 판사들도 문제의식도 없고 이 법 자체가 뭐가 이상하다는 걸 실제로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이 법을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랄질을 합니까? 한심한 새끼들이죠. 이걸 나만 문제의식 느끼나? 그러니까 한심한 겁니다. 이게 진짜. 대통령이라는 자는 마약, 한동훈이나 이런 놈도 마약국에 마약 수사 검사 새끼들 떠들고 다니잖아요. 마약 수사 응? 한국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법이 이렇게 이따위로 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겠죠, 이 새끼들은. 그런데도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에 이건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황당하시죠? 이건 황당해야 돼요. 이렇게 황당한 게 많습니다. 한국의 법체계에서, 범죄 현장에서. 근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